네, 방금 보신 것처럼 북한이 이번 주에 6.25 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의 유해를 송환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 가운데 하나인데요.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특별연구원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이 네. 미군이요, 지난 토요일에 유해를 담은 임시 나무상자를 북한으로 보냈는데 그럼 발굴은 다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아마 기초 작업은 다 끝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북미 간에 이번에 유해 송환을 하는 게 처음도 아니고요. 1990년부터 94년까지 그때 한 200여 구 했고, 네. 그리고 96년부터 2005년까지도 한 220여 구를 송환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엔 또 한 200구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예. 실제로는 지금 한 또 100여 구로 좀 관측이 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실제적으로 뭔가 다 기초 작업이 끝난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원래 이렇게 관이 돌아오게 되면 그 이후 절차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보통 예전에는 이렇게 100구씩 한 번에 오는 적이 없었죠. 예전에는 판문점을 통해서 이렇게 한 구, 두 구, 몇 구씩 해서 이제 좀 기념식을 가지고 오산을 통해서 보통 미국의 하와이에 있는 히킴 기지에 갑니다. 거기에 네. 전쟁 포로자 실종 사령부가 있는데 네. 그곳에 가서 나머지 이제 유전자 감식도 다시 하고 이제 송환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는 절차를 이번에 또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관점은 이제 100구씩 한 번에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대규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전례에 비춰서 비슷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군요. 예. 그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 송환 일정에 맞춰서 한국에 방한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방한 일정과 관련이 아무래도 있겠죠. 예, 그렇죠. 그 미군 유해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군 장병들이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 미국의 그 국방장관이 함께 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의 경우요, 이 전사자 유해 송환을 특히 중시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현지에서도 성대한 행사가 열리겠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미군 유해 송환이 지난 6월 12일 북미 정상선언의 이제 합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네. 그냥 따로 뭐 행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북미 정상선언의 합의, 그러니까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 관계 개선의 하나의 그 단초를 이루는 행사로서 조금 더 좀 성대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퍼포먼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지난번에도 억류자 3인이 돌아갔을 때 새벽에 공군기지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조국을 위해 희생했던 미군 장병들이 70여 년 만에 집에 돌아오는데 그때 네. 이제 미국 대통령이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미국 국민들에게 그 미국의 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이제 또 입지도 있죠. 성과물이니까 그것을 과시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그 의미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짚어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리듯이 그 6.12 북미 정상선언에서 첫 번째 항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었죠. 네. 두 번째가 평화체제, 세 번째가 비핵화, 마지막 네 번째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미군 유해 송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 봤을 때 약간 조금 의아할 수도 있죠. 앞에 비핵화 회담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이제 미군 유해 송환 문제가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국내용이다, 미국 국내용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죠. 예, 예. 근데 이제 잘 보면은 1번항 새로운 북미 관계 개선과 맞물려 있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로 유해 발굴을 받고 그리고 송환을 받아서 새로운 북미 관계 개선을 하는 하나의 첫 시작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남북 군사 실무회담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실무 접촉이 열렸다는데 군 통신선 복구, 이 통신선이 왜 언제부터 단절됐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통신선이 크게 이제 세 그룹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 서해선, 동해선 그리고 서해 우발 충돌 방지선 이렇게 세 그룹이 있는데 네. 생긴 순서는 서해선이 2002년, 그다음 동해선이 2003년, 그리고 서해 우발 충돌 방지선이 2005년에 각각 생겼어요. 근데 네. 차단된 건 다시 역순이거든요. 네, 네. 그 서해 우발 충돌 방지선이 2008년도에 정세가 악화되니까 북측이 일방적으로 차단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동해선이 2010년도에 산불이 나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던 게 이제 서해선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2016년도 2월 달에 개성공단이 중단될 때 북측이 차단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요번에 1월 달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릴 때 다시 이제 그 통신선이 재개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통신선이 실제로 연결이 되게 되면 앞으로는 어떤 통신이 오고 가게 되나요? 그럼 이제 남북 회담을 할 때 서로 이제 대표단 명단도 좀 주고받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 회담을 하려면 이제 서로 만날 약속을 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으로 이제 기본적인 통신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한미 연합훈련 얘기를 좀 가보죠.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요. 이거 중단하기로 했고 네. 다음 달 예정됐던 한미 이 해병대 전술훈련도 무기한 중단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긴장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북한 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북한이 비핵화 조치로서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뭐 그 핵 미사일 도발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앞으로도 있을 줄 모르는 ICBM을 뭐 국외로 반출해 준다거나 하는 그런 군사적 조치를 하게 되면은 네. 그에 대해서 이제 안전 보장과 경제 지원을 미국 측은 해줘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 지원 같은 경우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금융 제재도 풀어야 하는 그렇죠. 것이고. 네. 근데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하는 것처럼 한미 군사 연습 훈련을 일단 잠정 중단한다든지 하는 어떤 즉각적인 조치로 일단은 비핵화 프로세스의 북한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어떤 할 수 있는 가장 그 기본적인 조치로 일단 시작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주대 정대진 박사님이었습니다.